형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그렇네. 예. 예. 우리는 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나가는 시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가 민족적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항상 사회복지를 가르치면서 한국의 복지도 역사가 있지 않느냐. 한국의 복지도 첫 시작이 있을 텐데 정작 토인비 홀이나 이런 뭐 미국의 역사들은 우리가 잘 알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것을 연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도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의식도 느꼈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한국에도 토인비홀 같은 그런 사람 또 그런 정신, 운동 이런 게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이 말 좋네요. 당연히. 네. 네. 근데 우리 자체 내에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있었던 활동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사실 이제 태화 여자관 태화복지관 유명하죠. 예, 예, 예. 태화. 그거의 시작점인데 예. 그러니까 비록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한 자생적인 것들도 우리가 추가로 한번 계속 좋네요. 탐구해 가면 좋아요. 좋겠다. 둘 다 알고 이렇게 싶네요. 생각이 네.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화 여자관으로부터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관이 시작이 됐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최초는 태화 여자관이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네. 우리가 조금 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태화 여자관을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네. 사실은 1906년에 원산에서 예. 원산에서 시작된 반열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산. 예. 예. 원산의 상리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됐는데 이 반열방은 미국의 남감리의 그 여자 선교사인 메리 놀즈라고 하는 선교사가 원산으로 들어왔어요.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예. 원산으로 들어오셨어요. 태화 여자관을 세운 마이어스 선교사도 원산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 원산에다가 1906년도에 그 상리교회 반열방이라고 하는 걸 세웠는데 사실은 반열방 하면 왜 반열방이지? 네네. 이렇게 이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영어로 더 클래스 룸즈예요. 더 클래스 룸즈. 그러니까 반이잖아요. 우리가 1반, 2반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네. 반에 열이 된 방이다. 뭐 특별한 뜻이 아니라 네. 1반, 2반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반이 이게 열을 지었다고 반열 반. 그렇지. 클래스 룸즈 예. 교실들 예. 그런 거. 그래서 1906년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화 여자관으로부터 알고 있어요. 마치 옥스포드 세틀먼트 하우스가 먼저 시작했지만 실제 많이 알고 있는 건 토인비 홀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반열반이 먼저 원산에서 문을 열었지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이게 태화 여자관이라는 거군요. 그럼 태화 여자관은 몇 년쯤에 만들어졌나요? 192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6년과 생각하면 꽤 한 15년 그죠? 예. 근데 아마 이제 그게 최초라고 하는 거는 태화 여자관이 오늘날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네네. 저 수소에 이제 수소에도 있고 인사동에도 있던데요. 인사동에 있었던 게 수소로 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닌가. 반열반은 그때만 있었고. 그때 있었다가 그 보혜 여자관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나중에. 네. 그게 이제 1910년도에 쿱이라고 하는 또 선교사가 그 또 와서 그것을 이제 개칭을 하고 그래서 쿠퍼라고 하는 또 선교사가 또 연결이 돼서 보혜 여자관으로 해서 굉장히 큰 활동들을 잠깐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해본다면 그 영국에서 최초로 토인비 홀이 시작될 때는 그 토인비라는 경제학자 그리고
그 바넷이라는 신부님 예. 이 주축이 돼 옥스퍼드 학생들하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자생적인 것 말고 네. 이렇게 들어온 이런 서구식 모델의 사회복지는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근데 선교사님 이거는 뭐 관로밖에 질문이기도 하지만 느낌이 꼭 여자 선교사님인가 남교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 같은 느낌도 좀 더 어때요? 다 여자 선교사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리 놀주. 그리고 이름이 꼭 느낌이 네. 로버트 뭐 로빈슨 이러면 남자 선교사님인가 이러는데 네. 메리 놀즈 뭐 아까 네, 하시는 이름들이 여자 선교사님들이셨군요. 그리고 마이어스 선교사님도 네. 여자 선교사고. 예. 그런데 이 아까 우리가 그 토인비라고 하는 네네네.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라고 하지만 참 이분들 생각하면 그 메리 놀즈도 그렇고 마이어스 선교사 같은 네네. 경우는 20대 초중반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들 네네네. 그 나이대에서 오. 정말 그때 미국에서 한국은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마을에 가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죠? 그런 마음으로 20대에 벌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동방에 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 반열반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이런 빈민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게 이 시간에 정말 존경의 마음을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의 신분으로 예. 20대 초반의 여성이 네네.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상상만 생각하면 해도 감동이네요. 감동이네요. 뭉클한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의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이 박순덕이라고 하는 반열방의 졸업생이 있어요. 박순덕. 예, 지극히 한국적인 이름이네요. 우리나라 사람. 네네네. 그 여성이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네. 또 이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어허. 그런 그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농촌 마치 운동을 하고 시문의 상록수처럼. 맞아, 그런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작한 그런 것들을 보면 바로 그 우리가 통상 보면 여성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네.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사회복지의 뿌리구나. 네. 그 사회복지를 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럼 형 이것도 궁금한데 아까 토인비홀이 만들어진 거로는 1890 몇 년대였을까요? 예, 1884년도. 네. 그러니까 토인비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여러 가지를 뻗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이 선교사님들이 오신 나라가 미국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선교의 목적과 빈민 구제의 목적으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또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아. 그게 예. 그 영국의 토인비 홀로부터 시작돼서 예. 미국에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헐하우스라고 하는 홀하우스. 예. 네. 그 세틀먼트인데 네. 그 헐하우스를 세운 사람이 그 제인 아담스하고 그분도 여성이고 네네. 그리고 엘렌 스타라고 그 친구가 있는데 네네. 세웠는데 그 제인 아담스가 영국에 여행을 하면서 헐하우스 토인비 홀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시카고 빈민 지역에서 네네. 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네. 2층을 이 기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헐하우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면서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왔는데 그 아까 마이어스 선교사가 태화 여자관을 네네. 했을 때 그때 그분의 표현이나 활동했던 것이 영국과 미국의 세틀먼트에서 활동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야, 이걸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헐 대박. 헐 대박. 그러네요. 홀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와 그걸 그 리치몬드 아담스가 영국으로 제인 아담스가 영국으로 여행했다가 와 이런 운동이 있구나 이런 거 있구나 나도 하면서 영국의
이스트 런던에서 있었던 게 이번에는 시카고의 빈민가에 가서 그렇죠. 헐하우스라고 세틀먼트 또 무브먼트를 하게 되고 그때 영향을 받았던 또 배움을 받았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야 이게 그게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퍼졌는데 존 듀이라고 그 교육학자 있잖아요. 예 실용주의 교육학자로 유명한 그 사람도 헐하우스에서 세틀러로 있었어요. 아 새롭게 알게 되는 용어가 세틀러. 네. 아 괜찮네요. 세틀러.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세틀러. 아 어감상으로는 딱 오는데 거주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네. 뭐 그런 뜻이 세틀러로 부르죠. 그러니까 주민 활동가죠. 주민 주민 이름 활동가인데. 주민 활동가. 네. 근데 막 선동하는 주민 활동가가 아니라 그리고 함께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네. 했던. 그러면 반열반도 그렇고 아니면 태화 여자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문화는 상하가 되게 중요한 문화인데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수직, with the poor 이랬을 때 선교사님들도 와서 고생 좀 하셨겠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을 한 거는 그 영국이나 미국에 활동하거나 그런 정신으로 이 활동을 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대개는 그게 여자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개념으로 입학을 시켜서 했어요. 아 교육 우리나라가 또 워낙 교육열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옛날부터 훈장 아니고 미국에 눈이 새파란 여자가 와가지고 뭔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교육 신교육을 받는 개념으로 그래서 마이어스 선교사는 빈민들한테 배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네네. 빈민들하고 같이 산다 그래서 그 1921년도에 태화 여자관을 개설하면서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태화관 왜 태화관이 사실은 그 기생집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처음 알게 되는 거네요. 그래요. 네. 그 독립운동이 독립운동 그 선언문 작업도 하고 그랬었던 태화관에서. 네. 그래서 그 태화관을 매입을 해가지고 아하. 거기서 이제 자기가 같이 살면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겠다. 네. 뭐 우리가 배운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내 삶으로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이 여자들을 깨운다. 그 마이어스 선교사가 들어올 때 세 가지 미션을 가졌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태화 기독교 사회관의 그 초기 역사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그 일단 기독교니까 복음 전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회 사업. 네. 그리고 여성 교육. 그래서 여성들을 통해서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네. 복음의 바탕을 두고 사회 사업적인 것으로 사회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 교육도 시켜서 그래서 태화 여성관, 여자관. 네. 그래서 그 여성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직접 살면서 그래서 그 태화 여자관 내에 그 마이어스 선교사가 거처하는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생활의 모범이 되겠다. 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는데 영국이나 미국의 그 이 활동처럼 클럽 중심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뭐 이제 제가 쓴 그 지역사회 복지론 책에 자세히 나와 있죠. 클럽도 사실 뭐 우리가 뭐 나이트 클럽 무슨 클럽 이렇게 클럽 생각하지만 무슨 동호회 클럽처럼 뭐 글짓기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교양으로 뭐도 가르치고 이런 클럽이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여러 다양한 전공 수업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뭐 거죠. 재봉하는 거, 미용하는 거 이런 거를 클럽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바로
영국과 미국의 세틀먼트의 영향을 그 그대로 영향을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확산시키려고 사실 했다. 뭐 좋은 게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좋은 거 도입하고 우리 문화를 또 거기다가 넣고 저는 오늘 그 의외로 형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아름다운 여성들의 힘, 특히 선교사님들 그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마이어스 선교사님의 그 마음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하는 그 마음 거기서 잠깐 형하고 관계를 제가 좀 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한테도 형이 늘 모범이었거든요. 형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친 게 아니라 저도 어떤 책에서 형 얘기를 최근에 썼는데 형은 문제의식이라는 네 글자를 저한테 평생 심어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항상 무엇을 바라볼 때 그냥 주어진 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왜 이럴까? 더 나아지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라. 그래서 형 그 이야기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복지 상담하는 사람으로 탄생하게 됐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범을 보이는 삶이야말로 참 숭고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삶이기도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산다는 게 왠지 마이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그 왜 토인비 홀의 그 토인비가 30에 요절 예, 그랬잖아요. 예. 마이어스 선교사도 안타깝게도 네. 30대 초반에 암으로 아이고야. 세상을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참 근데 원산으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태화 여자관을 세우고 또 춘천 여자관도 세웠거든요. 야, 그 정말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네요. 그러나 그렇게 사실 일찍이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 뿌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복지관이 됐다. 아하.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다음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 게 역사 바로잡기가 있어요. 역사 바로잡기. 인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 사실 인보관의 그 최초의 인보관은 화강교원이라고 하는 1920년도에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화 여자관을 사회복지관의 최초라고 하면 그 이 인보관 쪽 그 관심 있고 그쪽에 있는 그 이제 그건 일본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이 그 화강교원을 무시하냐? 아하. 원래 태화 여자관보다 더 먼저인데 왜 태화 여자관을 최초라고 하느냐? 아하,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이 영국과 미국의 그 세틀먼트의 그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 태화 여자관이 보여줬고 그리고 영국의 그 이 토인비 홀이 시작됐을 때 그 토인비라고 하는 인물이나 그 이 태화 여자관에서 마이어스 선교사의 그 인물 그런 보면 다 정말 어떻게 비슷한 그런 참 감동을 갖게 하죠. 토인비에서 시작한 그 물길이 정말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렇게 굽이쳐서 들어오는 그리고 그때의 정신 또 뭐 클럽 중심 뭐 이러한 것들이 그다음에 토인비와 마이어스 선교사님이 또 30대에 그만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까지 감동을 주면서 하나의 흐름이 굵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느껴집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소상히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한 또 최선희의 토인비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